KBS 바둑왕전 2회전 대국입니다. 박정환 구단 대 이정우 구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입신 대결입니다. 두 선수 모두 입신에 올라있는 선수들인데 랭킹 차이는 조금 많이 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박정환 구단은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이죠. 현재 한국 랭킹 1위이고요. 하지만 이에 맞서는 이정우 구단은 랭킹은 좀 차이가 나고 또 승부의 일선에선 살짝 물러나 있는 감이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이정우 구단 누가 3회전에 진출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KBS 바둑왕전 2회전 대국입니다. 네, 이정우 구단 2012년 BC카드배 10단전 본선에 올랐고요. 작년에는 레츠런파크배 본선에 오른 바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KBS 바둑왕전의 사나이죠. 2015년 국수전 우승, LG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흑번으로 대국 시작됐습니다. 앞서 네. 이정우 구단이 승부의 일선에서는 살짝 물러나 있는 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정우 구단은 현재 바둑 도장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고 그리고 바둑리그 감독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앞서 이제 좀 승부의 일선에서는 살짝 멀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기사들이 느끼는 체감으로는 네. 이정우 구단은 분명 랭킹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신예 기사 시절에 조한승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과 함께 주목받던 촉망받던 그런 신예이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이정우 구단 랭킹보다 좀 날이 서 있는 느낌이랄까요? 박정환 구단에게도 분명히 까다로운 상대가 되겠죠. 네. 박정환 구단은 사실 모든 기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기사인데요. 그중에서도 바둑왕전과는 아주 깊은 인연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승 진출은 몇 년째인지 셀 수도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 준우승에 그치고 있지만 4년 연속 KBS 바둑왕전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KBS 바둑왕전과는 인연이 아주 깊은 기사입니다. 최근 2년간은 이세돌, 이동우 선수에게 패하면서 네.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죠. 하지만 항상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를 꼽으라면 박정환 구단이 되겠죠. 네, 누가 뭐래도 현재 한국 랭킹 1위고요. 그것도 1위를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약 2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바둑계 에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 두 칸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네. 과거에는 당연히 한 칸 뛰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발빠르게 이렇게 두 칸으로 벌리는 수가 더 많이 쓰여요. 하지만 한 칸에 비해서 단점도 있을 텐데요. 중앙 쪽에서 날일자나 마늘모가 전부 선수로 듣기 때문에 흑이 중앙 쪽 모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백의 두 칸이 별로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만 이 좌변 쪽으로 한 발이라도 더 멀리 향하고 있는 것이 백의 장점입니다. 초반은 아주 차분합니다. 박정환 구단이 워낙 이 순간적인 빈틈을 잘 찔러 들어오는 기사라서 네. 이정우 구단이 단단하게 포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석은 보기도 참 좋고 흠잡을 데 없는 포석인데요. 네. 최근에는 바둑들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모양 좋은 포석 오랜만에 봅니다. 그런데 이런 포석은 포석이 완료된 시점 그 다음부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서로 대세점을 차지하면서 네. 감각 대결을 펼치고 그러면서
장 끝내기, 또 형세 판단 이런 것이 중요시되는 바둑은 이 기사들 두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그리고 피곤한 바둑이죠. 신경 쓸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단 하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 박정환 구단의 시원한 감각이 나왔는데 네. 이정우 구단이 하나 들여다보고 젖힌수는 약간 의외입니다. 어떤 의도일지. 하나 젖혀두기만 했는데 교환이 득이란 얘기일까요? 자, 이정우 구단 이 선을 서둘러서 젖혀놨는데요. 어떤 의미였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 장면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전에 이정우 구단이 이쪽을 다가섰는데요. 집으로만 보면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세를 중시하는 기사가 착점을 했다면 네. 이 자리보다는 이 자리를 선택을 했을 겁니다. 우변 쪽의 백의 모양을 키우면서 네. 하변 쪽을 조금 억제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두어지고 보니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전과의 차이를 네. 비교해보면 실전은 이곳으로 벌리면서 이 눈목자 사이에 약점도 노리고 그리고 좌변의 모양을 넓히는 분명 좋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네. 여기를 두고 나서 받을 때 이쪽을 향하니까 네, 이것은 뭔가 하변 쪽의 흙의 모양은 넓어지고 네. 백의 우변 발전성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반대로 흙이 입체적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백의 반발이 들어왔는데요. 네. 이 수는 다음에 이곳이나 또는 붙여서 이 사이를 가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부분적인 백의 정수라면 백이 이렇게 받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곳을 받는다면 흙이 여기를 하나 날일자로 누르고 그럼 또 받아야 되죠? 네, 또 받아야죠. 그다음에 또 누르면 네. 여기도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을 붙여가면 여기도 안 젖힐 수가 없어요. 네. 자연스럽게 이 모양이 굉장히 넓어지죠. 이것은 백이 좌변의 실리를 얻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얻은 흙의 발전성이 너무나 거대합니다. 네. 흙이 의도한 바가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백도 반발을 했는데요. 네, 일단 여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 세 칸 사이를 꼬집는 거죠. 네. 네, 여기서 보통은 이런 교환을 하지 않는 것이 좋죠. 아무래도 이 하변 쪽에 삭감을 갈 때 이런 곳이라 이런 곳이 원래는 선수 자리라면 이 네. 젖힌 수로 인해서 선수가 아닐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자리는 나중에 젖혀도 항상 흙이 막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네.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무슨 뜻인가요? 어차피 여기를 실전처럼 간다고 보면요. 네. 흙이 여기를 찝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백은 귀로 받거나 실전처럼 이렇게 받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때 여기를 먼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다면 끊어 잡는 것이 후수죠. 네. 그렇다면 반반 권리로 봤을 때 여기를 선수로 당하는 것보다 집으로 이득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 젖혀둔 것이고 만약 이 악수교환이 싫어서 찝을 때 이어서 이 부분적인 손해를 감수한다면 그때는 이 붙이는 수가 아주 제격입니다. 흙이 여기가 선수라서 네. 이 들여다볼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먼저 해둔 거군요. 네, 여기를 찝을 때 항상 이쪽으로 받아야 한다면 네. 이 젖힌 교환이 손해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전은 이렇게 교환을 하고 여기까지 진행이 네. 되었고요. 과연 이 장면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계속 하변을 키울지 아니면 좌변 쪽을 백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붙여서 뭔가 좌변으로 향할지 선택의 기로입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 입체적인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먼저 들어가네요. 네, 상대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좌변부터 깨 들어가고 있습니다. 초반 포석은 흙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원인을 네. 좌변에 다가선 곳이 너무 실리를 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수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흙이 지금처럼 좌변으로 오니까 한 점이 약간 외로운 돌이 됐는데요. 네,
네, 이정우 구단. 현재 바둑리그 감독으로 이 후배 기사들을 잘 이끌고 있는데요. 굉장히 자상한 감독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는 또 같은 팀에 있으니까 네. 더 잘할 것 같은데 어떤 감독인가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희생형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워크숍을 가거나 그럴 때에도 항상 감독이지만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형님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네, 박정환 구단이 오늘 굉장히 날렵한 행마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 흙이 붙인 후에 느는 것이 아니라 한 칸을 뛴 수는 참 배워줄 만한 행마네요. 만약 흙이 늘었다면요. 백도 계속 미나요? 밀었을 겁니다. 그럼 그때도 늘 수밖에 없었고 네. 그 이후의 변화가 좀 흙은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좌변 행마가 아주 좋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죠? 네, 이 좌변에서 아주 고급 스킬이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프로라고 해도 인류가 아니면 떠올리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네. 여기를 붙이고 네. 젖혔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늘어서 좌변을 깨는 것은 누구나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모양을 볼까요? 이렇게 밀고 늘 네. 때 이제 백이 한 칸을 띄어서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쪽을. 이쪽으로요? 네, 네. 지금 넘어가는 것은 계속 눌러서 네. 막을 때 막혀서 이건 좋지 않고요. 이건 흙의 만족이고요. 네, 흙이 좋고요. 여기서 중앙으로 한 칸을 띄어 나오면 네. 지금 주변의 배석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4점이 만약 이렇게 진행을 시켰을 때 강한 돌이라면 이렇게 느는 것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무거운 돌이 되고 이 아래쪽의 백돌은 탄탄하죠. 그렇다면 괜히 이쪽을 이렇게 느리게 두어서 후수를 잡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수법을 두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흙이 가볍게 둬야 할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려서 지금은 흙이 이 101점을 공격할 상황이 아니라 흙이 좌변으로 깨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온 수가 이 한 칸 뛰는 수입니다. 네. 이 수는 다음에 여기를 틀어막는 것은 앞서 이 상황에서 여기를 틀어막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백에게 타격이 큽니다. 여기를 두고 치면 꽃놀이패를 들어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백이 뭔가를 둘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실전에 단수 치고 여기를 이었는데 네. 뭐 이 교환은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면 이 장면에서 흙이 여기를 이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전처럼 가볍게 행마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굉장히 좋은 수법이고요. 네.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수법이네요. 실전에 이렇게만 진행을 시켜두고 네, 이쪽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침입을 하면서 네. 이 상변 쪽에 접전이 이어지는데요. 네, 장면에서 여기를 둔 것 같네요. 보통은 이 한 점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는 이쪽으로 나가야 되지만 지금 별로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보고 이 흑돌에 대한 압박을 겸하면서 중앙으로 둬야 한다는 이정우 구단의 작전입니다. 흙도 연결로를 차단했고요. 네, 같이 나오자 네. 이쪽으로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초반 포석 단계에서 이정우 구단이 좀 뒤처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변에서 상대가 강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좀 뭐랄까요, 백도 강하게 흑도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장면에서는 백이 끊어야 할지 늘어야 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네. 선택을 해도 일단 흐름은 흙이 편해 보입니다. 실전을 일단 끊었습니다. 네. 자, 처음으로 돌이 맞부딪히는 장면인데요. 이 전투 어떻게 될까요? 박정환 20초, 구단의 바둑을 보면 하나, 참 교과서를 보는 것 셋, 같아요. 넷, 항상 그때그때 다섯, 이 여섯, 최선의 수를 찾는 것이 일곱, 여덟, 그리고 정수로만 일관하는 것이 정말 과거의 어떤 일인자보다도 네. 좀 교과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인자들을 보면 이 조은현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 날렵한 행마 그리고 이 중반의 파괴력 이런 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지만 20초, 그렇게 정수로 하나, 일관한다는 느낌은 별로 둘, 없습니다. 자신만의 셋, 색깔이 뚜렷했죠. 넷, 그것은 이세돌 구단도 다섯, 마찬가지이고요. 여섯, 비교적 정수로 일곱, 둔다는 평가를 여덟, 받았던 이창호 구단도 네. 당시에는 2인자 그룹과 워낙 실력 차이도 많이 났고 또 끝내기에서
항상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초반을 좀 느긋하게 두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환 구단은 상대가 누구든 그리고 초반에 어떤 상황이 나오든 항상 그 상황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수만을 판단을 하고요. 20초.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아주 잘 다듬어진 선수인데요. 뭐 한마디로 박정환 구단은 전천후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부 바둑 평론가들은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일컬어서 좀 장점이 없는 20초. 바둑이다 이런 하나, 이야기도 합니다. 네. 둘,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셋, 굉장히 좀 넷, 기분 나쁜 이야기일 다섯, 수도 있지만 뭐 그 여섯, 이야기를 이세돌 일곱, 구단조차 한 적이 여덟, 있으니까요. 아홉, 분명 세게 들어야 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박정환 구단은 역대 그 누구보다도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박정환 구단도 20초. 천적 관계가 하나, 있나요?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 중국의 스위에 선수라든가 또는 렌샤오 선수에게 좀 성적이 안 좋았고요. 네. 국내 시합에서는 윤준상 구단에게 별로 상대 전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뭐 최근에 이 상대 전적이 많았던 것이 아니고 네. 박정환 구단이 이 1인자에 올라선 이후에는 더더욱 그 과거의 전적은 의미가 없기 20초. 때문에 하나, 아직까지는 뭐 딱히 박정환 구단의 천적이다 싶은 기사는 없네요. 굳이 꼽자면 이세돌 구단에게 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상대 전적에서도 크게 뒤지고 뭐두 선수가 메이저 대회, 뭐 세계 대회 같은 곳에서 격돌한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20초. KBS 바둑왕전 하나, 결승, 또 둘. 국수전, 도전자 결정전 이런 번기 승부에서 박정환 구단이 패한 바 있습니다. 중앙 쪽에서 다시 한번 박정환 구단이 맞끊으면서 강렬하게 두어갑니다. 지금은 서로 돌들이 다 엉켜 있는데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전투가 전혀 나올 것 같지 않는 아주 평화로운 바둑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험악해졌어요. 지금은 박정환 구단이 주변의 배석 상황이 흙이 좀 유리하다고 보고 강하게 두어가고 있고요. 20초. 하나, 항상 보면 이 정수로 일관하는 셋, 기풍이라서 그런지 넷, 전투가 벌어질 때 다섯, 불리한 여섯, 싸움은 웬만하면 일곱, 펼치질 않습니다. 여덟. 네. 아홉. 이정호 구단도 최근에는 기풍이 조금 온순해졌지만 원래 타고난 파이터예요. 그런가요? 네, 오늘 봐도 이제부터의 이 중앙전 싸움이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정우 구단 평소 모습을 보면 기풍도 굉장히 순할 것 같은데요. 네, 20초. 보통 하나, 이 둘, 순해 보이는 셋, 선수들이 넷, 더 전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대표적으로 최철한 일곱, 구단이 그렇죠. 여덟. 네, 그렇습니다. 아홉. 네, 방금 전의 장면에서는 백이 따라서 젖힌다면 끊어가는 순간 104점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의 한 칸 뛰는 행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요. 여기서 호구를 치는 것과 네. 그 자리를 흙이 올라선다면 백은 마늘모를 통해서 4점도 살리고 흙 3점에 대한 압박을 보게 됩니다. 20초. 하나, 둘, 보면 이 비슷한 랭킹에 있는 기사들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그 랭킹에 머물렀던 기사와 과거에 그래도 좀 이름을 날렸던 기사는 분명 이 한방 파괴력에서 차이가 있어요. 네. 이정호 구단 같은 경우에는 신예 기사 시절에 굉장히 잘 나갔던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 바둑에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강자들을 종종 꺾곤 합니다. 네.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잘 나갔냐면요. 20초, 98년쯤 또는 둘, 99년 이쯤에는 셋, 한국과 중국의 신예 다섯, 기사들이 교류전을 할 때 여섯, 한국팀 주장을 일곱, 맡곤 했습니다. 여덟, 아홉. 그러니까 열, 신예 기사들 중에서도 네 번 아주 두각을 남았습니다. 나타냈던 선수이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같이 출전했던 선수 중에는 뭐 조한승 구단도 있었는데
그 조한승 구단을 제치고 주장으로 나설 정도니까 신예 기사 시절엔 굉장히 잘 나갔죠. 네, 지금도 이정우 구단이 중앙에 마늘모를 두는 것과 20초. 하나, 상변에 둘, 침입을 셋, 해서 흑 두 점에 대한 넷, 압박을 보는 것, 다섯,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6, 7, 8, 9. 박정환 구단이 상변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에서 과연 어떤 싸움이 펼쳐질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에 있는 흑 3점의 생사죠. 네. 저 3점을 살려 나올 수만 있다면 결국은 상변에 있는 백돌과 중앙에 있는 백돌을 양분시키면서 역습을 가할 수 있는 20초. 상황이라서 하나. 지금은 그쪽의 형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묘한 수가 나왔어요. 일단 맥점이 나왔는데요. 네. 재미있는 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정우 구단도 짧은 시간 내에 이 수 읽기를 해야 돼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시간을 한번 사용합니다. 지금은 백이 네. 찝은 자리에 대해서 한 점을 단수 쳐서 받을지 아니면 가만히 꽉 이을지 네. 이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흑이 지금 이 타이밍에 여기로 올 거라고 분명히 백은 예상 못했을 거예요. 네, 예상 못했을 겁니다. 두어지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네. 마지막. 자주 볼 수 있었던 하나, 맥점입니다만 둘, 두어지기 전에는 셋, 딱히 떠오르는 넷. 수는 아니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실전은 가만히 있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흑의 행마가 좋아 보입니다. 이 맥점이 두어지기 전에는 좀 일방적으로 도망을 가야 됐다면 마지막. 지금은 하나, 같이 둘, 좀 모양을 갖춰야 셋. 되거든요. 네. 넷, 다섯. 오히려 거꾸로 백이 몰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중앙에서 이 박정환 구단의 맥점이 나오면서 흐름은 조금 바뀔 것 같은데요. 중앙 쪽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찝는 수가 지금 백에게 여기를 이을지 아니면 네. 이쪽 단수 칠지를 좀 물어보는 느낌이 있고요. 네. 만약 여기를 단수 쳤다면 이런 곳을 붙여서 네. 이제 행마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차단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어려운데요. 여기를 두면 네. 여기를 잇게 되고요. 이게 최강수인데 이 수읽기를 안 해볼 수가 없네요. 여기를 나가면 틀어 막아야죠. 네, 흑이 여기를 끊고 네. 계속 나간다면 이제 여기를 끊게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교환이 됩니다. 이 싸움은 흑도 확실치는 않은데요. 여기를 단수 쳐봤자 나가면 지금 당장 네. 축은 아니거든요. 이쪽을 먼저 나가면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좀 더 어렵습니다. 이걸 네. 먼저 나가면 단수 치고 여기를 치면 최소한 패는 되는데 과연 그 패가 어떻게 될지 그건 바로 승부인데요. 네, 굉장히 복잡한 싸움이었을 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곳을 교환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밀어도 이런 것이 좀 어렵고요.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정우 구단은 이 싸움이 백이 좀 불리하다고 보고 실전에 좀 쉬운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그 쉬운 길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흑은 모양을 갖추고 나서 백을 쫓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흑이 흐름이 워낙 좋아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서로 안정적인 길을 가기보다는 네. 일단 여기를 단수 치고 나서 행마를 하는 편이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수가 별로 안 좋은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실전에 여기를 끊으니까 네. 이 한 점을 살리려면 여기를 늘어야지만 막히는 순간 단수 쳐도 환격으로 잡힙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네,
여기서 끊지 못했다는 것이 참 백의 아쉬움이죠. 네. 여기를 끊었다면 절묘하게 걸리게 됩니다. 단수 치고 계속 단수를 쳐요. 축이기는 한데 같이 나가는 형태인데요. 아, 이렇게 몰았을 때 지금 이렇게 막으면 네. 나가도 맞고 나가도 뒤에서 돌려버리면 네. 네, 잡혔죠. 결국 안 되는군요. 뭐 이런 수익기는 여길 찝을 때 당연히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흑, 돌은 약점이 없고 전부 탄탄한데 반해 백은 이 상변도 얇고 그리고 이쪽을 끊지 못해서 결국 실전은 이렇게 두어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 전투는 아무래도 백은 잘해야 본전인 느낌이고 지금 계속해서 이쪽에서 고생을 해야 되고 이 상변 쪽도 좀 쫓길 수 있는 여러모로 바쁜 형국입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이 이 장면에서 확실히 우세를 잡은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날 때 나더라도 확실히 싸워봤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 전투가 시작됐던 형태 자체가 뭐 백이 좋은 싸움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정우 구단 좀 무난하게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기보다는 네. 강하게 맞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나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호구로 찝으면 이어야 되는데 이 중앙 쪽에 급소도 많이 남아 있고 형태가 괴롭네요. 이십 초 하나, 둘. 일단 흐름은 확실히 일방적인 흑의 흐름입니다. 네. 하지만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도 쉽지만은 않은 것이 아직까지는 뭐 실리로 얻은 것은 없어요. 네. 그리고 상변이 깨지고 일단 중앙의 발전성도 어느 정도 20초 깨졌다고 봐야 하기 하나. 때문에 과연 이 두 텀 그리고 주도권을 과연 실리적 이득으로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지 그런 것이 흑의 고민입니다.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뭐 별탈 없이 다 타개를 해내면 집으로는 괜찮은 건가요?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정도까지는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상변에 박정환 다섯, 구단이 선택한 날일자 백이 일곱, 참 애매하죠. 여덟, 받을지 말지 아홉. 일단은 중앙부터 정돈을 합니다. 상변을 받았다가는 방금 백이 한 칸 뛴 자리를 흑이 둔다면 네. 이쪽 저쪽에 전부 끊어지는 약점이 생겨서 백이 곤란합니다. 그런데 상변은 집으로는 아주 크죠.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 20초, 봐서는 박정환 하나, 구단도 상변을 둘, 끊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넷, 다섯. 아직 중앙이 정돈이 되지 여섯, 않았는데 일곱. 계속 상대의 이 여덟, 열분도를 찔러 아홉. 들어가야 주도권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아직 정돈이 안 된 거죠? 네, 뭐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 여기를 끊는 것 참 아프죠. 상중앙 돌보다는 중앙이 더 급해 보이는데요. 지금은 뭐 양쪽 모두 급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박정환 구단이 과연 그 양쪽을 어떻게 엮어갈지 네, 지금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승부 포인트입니다. 또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중앙에 떠 있는 흑돌도 미생이거든요. 네. 네, 지금 역습을 가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네, 지금 저렇게 이정우 구단이 한 점을 당한 것은 이 순간에 이 감각이 살아있네요, 20초, 이정우 구단. 하나, 둘, 셋.
순간적으로 이 전류처럼 찌릿찌릿한 승부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점으로 키워버리면서 흙 모양도 약간은 망가진 것 같은데요. 자, 중앙에서의 수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흙이 워낙 좋습니다. 네. 그러면 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반전을 꾀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곳을 이어두었다면 실전처럼 당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교환을 하지 않아서 여기를 당했던 것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을 싫어했던 이정우 구단이 좀 함정을 파고 기다렸던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여기를 잇는다면 이제는 흙이 계속해서 선수를 쥐고 어디든 뭐 여기를 급소를 찔러갈 수도 있고 네. 이쪽을 뭐 나중에 차단하는 것을 노리거나 해서 여기만 튼튼하다면 이수가 꽤 강력합니다. 이제는 정말 무거워 보여요. 네, 뭐 그냥 가장 쉽게 흙이 이런 곳을 한 칸 띄어서 네. 여기랑 여기를 맛보기로 해도 백이 곤란해 보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정우 구단은 오히려 역습을 가합니다. 네. 여기를 들여다보고요. 이을 때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리면 여기 한 집 내는 것이 있고 여기를 밀면 한 집이 납니다. 실전과는 탄력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하나를 나가서 돌리는 것이 지금의 흐름에서는 되게 최선의 반격입니다. 네. 그리고 먹여주는 수까지. 네. 실전에 이제 여기를 나왔는데 한 칸을 띄어서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정우 구단이 마지막 이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실패를 하면 백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중요한 싸움이고 계속해서 주도권을 쥐어가고 있던 박정환 구단도 지금 상황에서의 실패는 대역전을 의미합니다. 네. 자, 중앙 전투가 승부와 직결되겠습니다. 5, 6, 7, 8, 9. 지금은 흙도 완벽한 형태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네, 박정환 구단은 여전히 백 한 점 좌측을 뚫는 것과 중앙 쪽에 백도를 압박하는 것을 맛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아까보다는 훨씬 흙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네, 지금 저수가 최강의 버팀입니다. 이정우 구단이 지금 의도하는 바가 저렇게 붙였을 때 흙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면 뭐 백이 좌변을 받는다고 해도 한 점을 끊어서 받을 수가 있고 네. 좌변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한 수로 뭐 흙이 연결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서 중앙을 두고 20초. 반격을 하나, 꾀하는 것이 지금은 둘, 어렵습니다. 셋, 넷, 5, 6, 7, 8, 9. 네, 지금이 선택의 기로인데요. 네, 과연 최강으로 갈 수 있을지. 돌이켜보면 박정환 구단이 이 좋은 상황을 이렇게 극한의 상황으로 만든 것이 네. 중앙에 백이 2점 키우는 수를 못 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그러니까 지금도 흙이 뭐 셋, 나쁜 상황이라고까지는 넷,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5, 그래도 여섯, 일단 한방 승부가 일곱, 백도 여덟, 가능해졌어요. 9. 아, 그런데 그 선택은 조금 아쉬운데요. 흙을 가두고 승부로 갈 수는 없었을까요? 지금 그게 좀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네. 물론 수상전이 되고 20초. 그 수상전이 좀 하나, 자신이 없었다는 건데 셋, 넷, 5, 이건 여섯, 부분적으로는 백이 잘 됐을지 일곱, 몰라도 결국은 여덟, 타협으로 갈 가능성이 아홉, 높습니다. 10. 그런데 끝. 타협이라면 시간 역시 남았습니다. 주도권을 흙이 쥐고 있거든요. 네. 백이 승부로 왔다면 박정환 구단도 상당히 떨렸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정우 구단의 선택은 지금 이 상황에서 흐름은 안 좋지만 네. 이 중앙 쪽에 백돌이 잡히지만 않는다면 20초. 어쨌든 양쪽의 하나, 돌을 모두 타개했기 둘, 때문에 이 셋, 미세하게 넷, 바둑을 이끌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6, 7, 8, 9. 그리고 이 정도면 아까 상황에 비해서는 그래도 타개가 잘 된 편이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서 승부로 가지 않은 건 좀 아쉽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정우 구단은 승부보다는 장기전을 택했는데요. 그 선택은 어땠을까요? 네. 네, 이 장면에서 백이 승부로 간다면 네. 실전에 여기 이은수로 여기를 두는 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다 가두긴 했죠. 네, 흑기 안에서 살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네. 됐다면 흑도 여기를 돌파를 합니다. 네. 그럼 백의 입장에서도 뭐 여기를 끊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호구로 끊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끊는 것이 조금 이제 한 수라도 득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여기가 선수니까요. 네. 흑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끼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흑이 이쪽을 두고 이 상황에서 백이 여기를 이제 연결해서 수를 늘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참 어렵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는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봤을 때 이 네. 백돌과 이 흑돌의 수상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백도 해볼 수 있어 보여요. 그리고 공통수도 꽤 있잖아요. 이제 빅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빅이 나면 백이 불리하고요. 아, 공배와 이 실리를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백이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진행을 시켰다면 어쨌든 한방 승부가 가능했던 상황에서 네. 이건 5대5 싸움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구단이 오히려 몸을 사렸고요. 그 전에 중앙 처리가 좀 잘 됐다고 보고 몸을 사렸는데 네.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그래도 이 승부를 거는 편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기를 따내서 네. 네, 이렇게 있고 오, 백도.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백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정우 구단이 여기를 이었을 때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흑이 그냥 연결을 꾀하고 백이 안에서 이런 자리를 선수하고 이렇게 밀어서 안에서 살게 되면은 그때는 집으로 백도 해볼만 합니다. 아. 귀에 약점도 있고 네. 어쨌든 중앙에서 다 지어지고 상변이 깨지는 동안 흑이 한 것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흑이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일단 강하게 잡으러 왔고요. 네. 지금 이쪽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서 백이 잡힐지 아니면 타기가 가능할지 네. 거의 이 중앙 접전에서 승부가 나겠습니다. 여기서 또 끊어갔고요. 네, 이건 또 변화인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큰 전투는 일단락됐지만 다시 또 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또 고생을 하게 될 거라면 그냥 수상전을 할 걸 그랬죠. 네. 지금은 이 돌의 형태로 봤을 때는 네. 결국은 중앙에 흑도 살고 백도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백이 그냥 쉽게 타개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10집 이상 손해를 보면서 지금 타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정우 구단이 그리던 피해 없이 사는 것과는 좀 차이가 마지막. 있습니다. 네. 하나, 이건 큰 대가를 셋, 치렀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선택을 했을 땐 물론 수상전도 자신 없었겠지만
타협의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마음도 컸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지금 이 실전 진행보다는 훨씬 좋은 자세로 마지막. 백돌이 하나, 타개가 가능하다고 봤던 것 둘, 같아요. 셋, 넷, 다섯. 이건 분명히 백의 실패죠. 일단 하변 쪽에 정리가 안 된 곳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네. 중앙만 놓고 보면 애초에 백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흙이 좀 타개가 잘 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연결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백이 하나, 하변 쪽으로 돌이 둘, 왔으니까요. 네. 진출을 할 수 있지 네. 않을까요? 이제 다섯, 그쪽이 백이 노리는 거죠.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중앙에 있는 흙돌은 방금 전에 흙이 착점한 그 수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을 이음으로써 101점을 잡는 것이 생겼으니까 살아 있는데 과연 방금 이은 수가 상변에서 좌변으로 향해 있는 그 대마에 대해서 선수로 마지막. 듣고 있는지 하나, 네. 이제 그게 또 중요합니다. 둘, 셋, 만약 백이 손빼도 살아 있다면 지금 하변을 먼저 다섯, 향할 수가 있고 여섯, 그건 또 이야기가 일곱.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백이 붙이는 것도 그렇고 쌍방 간에 선수를 잡고 하변으로 오기 위한 이 머리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선우수가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요. 네, 방금 전 상황에서 백의 선택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두면 흙 2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2점을 잡았다고 해서 백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마지막. 지금처럼 건드리는 하나, 과정에서 둘, 애초에 있었던 셋, 좌상기의 넷, 뒷맛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섯, 이정우 구단의 여섯, 선택이 그렇게 일곱,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덟. 돌이켜보면 박정환 구단도 이 중앙 쪽에서 좀 쉽게 생각했다가 상대의 반격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좀 당황을 했을 겁니다. 만약 이정우 구단이 중앙 수상전으로 가서 흑돌을 잡았다면 네. 마지막. 그때는 박정환 하나, 구단이 아니라 바둑의 신이와도 둘, 이길 수 없는 셋. 바둑이거든요. 장담할 네. 수 없죠. 다섯, 그 수상전이 여섯, 굉장히 어려웠고요. 일곱, 네. 그 찬스를 놓친 것은 이정우 구단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백이 손을 빼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결국 하변을 흙이 먼저 향할 수 있고 좌상기의 뒷맛도 사라졌고 중앙도 백이 4점을 잡혔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이건 둘, 셋, 백이 별로 좋지 넷. 않아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에는 특히 네. 좌상기에 저렇게 악수 교환을 하면서 진행을 시켰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 백은 선수를 잡고 하변을 와야 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바둑은 거의 마지막. 흙이 승기를 하나, 잡았습니다. 둘, 과연 셋, 이정우 구단 손 뺄 수 넷. 있을지 다섯, 여섯, 그것이 일곱. 승부입니다. 여덟, 아홉. 지금 계속 연장책을 쓰면서 손 뺄 수 없을까를 판단해보고 있는데 적당히만 해결되면 바로 올 텐데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흙이 쉽게 받아주더라도 네. 백이 살아있는 돌은 아닙니다. 결국 손 빼기는 힘들겠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서 저 한 점 단수돼 있는 곳을 흑이 네.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뭐 받는 것이 정수일 수도 있고요. 백이 손을 뺀다면 흑이 좌변을 차단합니다. 그럼 백은 두 점을 끊어서 네. 모양을 넓혀야죠. 그런데 중앙 자세가 두 점을 마지막 끊어 잡는다고 하나, 해도 둘, 살아있는 형태가 셋. 아닙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받기 전에 하나 해두는 건가요? 지금은 한 점을 잇고 상대에게 두 점을 잡히는 이 교환이 흑이 득일지 아닐지 그걸 좀 판단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백돌에 대한 사화를 좀 정확히 수읽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약에 한 점을 하나, 이었다가 백이 손 뺄 수 둘, 있으면 그건 셋, 흑의 입장에서는 큰일 넷. 나는 거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계속 선택을 좀 미루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백이 집 모양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그 중앙 쪽뿐이죠. 그렇죠. 지금 한 점을 이었을 때 쉽게 마지막 선수가 하나, 되는 것 같습니다. 둘, 백이 셋, 안 받기 어려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 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요. 단지 사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과연 그 한 점을 잇는 교환 자체가 득인지 아닌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박정원 구단이 좀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교환들은 손해가 없는 건가요? 지금은 교환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우변에서 수가 날 것 같아요. 아, 자체로도요. 네. 마지막 중앙에서 하나, 저렇게 흙이 탄탄해지면서 네. 우변 쪽이 상당히 엷은 네. 형태였기 때문에 다섯, 부분적으로 여섯, 뒷맛이 아주 고약한 일곱, 자리입니다. 여덟, 아홉. 지금 뒤에서 돌리면 수가 났죠. 네, 저렇게 돌리고 백이 이을 때 다시 한번 젖힌다면 쉽게 수가 났습니다. 우변은 우변대로 또 문제가 되네요. 그리고 이건 심리적인 기술인데요. 네. 저런 식으로 어느 곳을 교환시켜주지 않고 다른 곳을 건드릴 때 그때 당하는 입장에서는 양쪽이 모두 껄끄럽거든요. 네. 그래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런 진행을 시키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지금 이정우 구단 입장에서는 좌상기가 정리가 안 되는데 뒷맛이 나쁜 곳을 찔러 들어오니까 확실히 좀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우변 자체로도 거의 수가 낮고요. 셋, 네. 넷, 다섯. 아무래도 이 여섯. 상중앙 쪽에 신경을 더 쓰고 있었을 텐데요. 네. 네, 방금 전에 흙이 꽉 이은 수로 네. 만약에 백이 지금 밀었던 자리를 이 선을 단수치고 따낼 때 다시 뒤에서 단수친다면 자체로는 큰 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쉽게 정리해서 우세를 박정환 구단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변도 굉장히 곤란한데요. 네, 뭐 밑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집으로 많이 당했고요. 마지막 하나, 그것도 후수죠. 셋, 네, 지금은 후수죠. 넷, 다섯, 여섯. 네, 이제는 굳이 상변 쪽에 있는 교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흐름이 워낙 좋고요. 그러니까 상변에서 조금 당해주더라도 흐름이 좋고 한 점을 이어도 선수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겠네요. 네. 또 그 과정에서 지금 붙인 수도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저런 수가.
지금 저 붙이는 교환을 하지 않는다면 백이 이 중앙에 한 점 끊겨져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한 점을 하나, 마늘모로 붙였을 때 둘, 부분적으로 수가 셋, 납니다. 넷, 만약 붙여두는 교환만 다섯, 있다면 그곳에서 여섯, 수가 나지 않고요. 일곱, 여덟. 네, 그래서 지금 백도 저런 식으로 반발을 하는 것이고 네, 박정환 구단이 이제는 중앙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흙이 붙이지 않았다면 가만히 놔두었다면 백이 방금 전 둔 곳에 한 칸 왼쪽으로 마지막 붙여서 하나, 네. 쉽게 둘, 수가 납니다. 셋, 넷. 네, 지금도 수가 나죠. 지금은 흙 두 점을 백이 단수 치고 나갈 때 쌍립을 서면 전부 연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건 마지막 하나, 이재용 구단이 둘, 괴롭습니다. 일단 집으로 좀 셋, 차이가 넷. 벌어지고 있어요. 다섯. 그리고 여섯. 국면이 또 많이 정리가 됐잖아요. 지금은 우변에서 많이 깨졌고 네. 또 우하기의 뒷맛도 남았고 결국 하변도 흙이 손이 돌아왔고 중앙에서도 흙이 약 10집을 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네. 한때 이 분위기 반전을 꾀했던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백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처리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 살리나요? 지금은 네, 백이 살릴 필요 없죠. 흙이 애초에 단수를 이었을 때 받는 입장이었으니까요. 네. 지금 하나 따냈으니까 그쪽에 패맛이 있어서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그쪽을 하나, 흙이 받을 걸 지금 다른 둘, 곳을 두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 번 더 네. 가열수하면 그냥 한 수 손해죠. 다섯, 여섯, 불리한 입장에서는 일곱, 그러고 있을 여덟, 시간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아홉. 그럼 일단 하변에서 최대한 벌어야 되는데요. 수를 낼 수는 있는 건가요? 뒷맛은 나쁩니다. 지금 마지막 하나, 네, 일단 백이 두는 곳을 둘, 두고 네. 흙이 끊을 때 두 점을 단수치고 이을 때 재차 끊으면 애초에 우측에 잡혀져 있는 이 백 한 점이 준동하는 뒷맛과 연관이 지어져서 하변 쪽에 약간 뒷맛은 나빠요. 그런데 수가 날지는 의문입니다. 이 하변에 이선에 젖혀져 있는 네. 그 교환만 없어도 뭔가 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형태이지만 지금은 그 악수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하변 쪽에 수익을 하면서 지금 다른 곳 끝내기를 일단 서두르는 모습이네요. 지금은 단순하게 모양이 정리가 된다면 네. 집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하변 쪽에서 뭐 하나, 수를 내진 못하더라도 둘, 뭔가 네. 타격을 입힐 셋. 필요가 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 흙의 교환은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는 교환인데 저 교환이 악수가 됐을 때에는 이런 겁니다. 흙이 좌상기 쪽에 한번 가일수 하고 나서 네. 백이 손을 뺀 다음에 아까 잡으러 간다고 마지막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 네. 그때 둘, 좌변을 셋, 차단하고 넷, 백이 두 점을 잡아서 다섯, 안에서 근거를 확보하려고 할 여섯, 때 지금 붙인 교환은 일곱, 악수입니다. 여덟. 원래는 두 점이 아홉. 잡힐 때 끊어서
백집을 파워해야지 잡으러 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잡으러 가는 수단이 없어진 거죠? 네. 대신에 박정환 구단은 뭐 어차피 잡으러 갈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그냥 연장책 겸 모양을 정돈하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백이 2점 단수 치는 교환을 시켜서 또 흙 모양이 좀 자충이 되었고요. 연장책이지만 득은 없었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유리한 흙이라면 그냥 마지막 좌상귀 쪽을 하나, 맞춰게 지켜주는 것이 둘, 네. 가장 셋. 깔끔합니다. 넷, 다섯, 여섯. 역시 지금은 뭐 박정환 구단이 형세 판단이 제대로 안 될 리가 없죠. 뭐 이제 걸어 잠그기 시작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형세 판단의 셋. 정확성에 있어서 네. 뭐 다섯, 박용훈 구단 또 여섯, 나현 오단 이런 일곱, 유명한 선수들이 여덟.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박정환 구단의 형세 판단도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네. 결국 하변에서 이 부분적으로 수를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본 이정우 구단이 그냥 끝내기 정도를 하는데요. 이 정도로는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마지막 변수도 하나, 없어진 거잖아요. 둘. 네, 셋, 뭐 수가 네. 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다섯. 선택일 수도 있었지만 네. 결국 뭔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대로 흙의 승리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보면 끝까지 타이트하죠. 지금도 하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 아예 그냥 둘, 모양을 셋, 넓히면서 지켜버렸어요. 넷, 다섯, 여섯, 뭐 포석, 일곱, 끝내기, 여덟, 수읽기, 형세 아홉. 판단 등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박정환 구단은 모든 분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끝내기나 형세 판단에 있어서는 박용훈 구단, 뭐 나현 오단 그 외에는 견줄만한 기사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수읽기에 있어서는 김지석 구단, 이세돌 구단 그리고 박정환 구단이 3강으로 꼽히죠. 네. 뭐 초반 포석은 가장 많이 연구하는 기사가 또 박정환 구단이고요. 네. 네, 지금도 참 형태가 절묘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저것을 끊고 이 선에 잡혀져 있는 101점을 우측으로 밀고 올라온다면 꽉 받아야죠. 그 상황에서 뒤에 흙 3점이 걸릴 것 같지만 또 절묘하게 안 걸립니다. 네. 네, 박정환 구단이 이제는 확실히 좀 승기를 잡았다는 그런 표정이 엿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정우 구단이 그 셋, 부분을 유심히 넷,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저렇게 두었을 때 네. 꽉 받아 주어도 뒤쪽에서 3점을 단수 치면 흙이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차 양단수를 칩니다. 네. 그래서 백은 흙 3점을 잡을 수 있지만 흙도 백 2점을 잡아서 그건 오히려 백이 손해입니다. 그 석점도 또 안 떨어지는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그곳은 수가 나지 않는데요. 네.
붙이기를 갑니까? 지금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약간의 노림이 있네요. 지금 저는 미처 생각지 못했고요. 마지막. 박정환 구단도 아마 순간적으로 둘. 살짝 좀 깜빡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노림은 있거든요. 근데 그 노림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림이라면 네, 지금 바로 저수인데요. 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백이. 이제 거기를 이어서 흙이 받지 않으면 찝어서 좌측에 4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을 받으면 중앙에 있는 104점을 꽉 이어서 오궁도하로 전체를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통하지 않네요. 지금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제가 무색해지는데 지금은 그냥 박정환 구단이 차이가 많이 나서 후퇴했을 뿐이지 연결을 지금 끊기긴 끊기잖아요. 네, 끊겨요. 지금은 네. 연결을 했어도 흙이 살아 있었습니다. 흙이 연결을 했다면 네. 되게 중앙을 꽉 잇고 잡으러 가야 되는데 좌변 쪽에 흙이 살고자 한다면 만일 모두고 일선 젖혀 있는 것이 전부 선수죠. 네. 그 다음에 중앙 쪽에 한 집 내고자 콕 집으면 끊는 것과 한 집 내는 것이 맛보기였습니다. 베개 모양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거군요. 네, 지금은 그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박정환 마지막 구단이 양보한 것으로 하나. 보입니다. 네. 둘, 만에 하나에 대비하는 거죠. 넷. 그런데 백도 그 자리를 끊지 못하고 또 우하로 급하게 마지막. 왔어요. 하나, 지금은 끊어 잡는다고 해도 셋, 10집이 조금 넘는 넷, 정도인데 네. 우하기 3, 3은 여섯, 15집이 넘습니다. 일곱, 그러니까 집으로 보면 여덟, 우하기가 더 컸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래 정말 확실한 길이라면 아무리 형세가 유리해도 박정환 구단 늦추는 법이 없는데 이 좌변에서의 진행은 약간 의외입니다. 그 정도로 형세가 많이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집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정우 구단이 오랜만에 본선에 올라서 또 이 한국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중반전에 아주 날카로운 반격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뭔가 하나, 찬스를 잡은 듯 둘, 보였는데요. 셋, 결국 넷, 다섯, 한방 여섯, 승부로 가지 못한 일곱, 여덟. 그 수상전에서의 아쉬움이 남는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승부로 가서 또 수상전에서 패배했다면 그냥 길게 갈 걸 그랬나 이런 후회가 남지 않을까요? 근데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흐름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둘, 흐름이 안 좋은 셋, 입장에서는 승부로 넷, 가는 게 나았죠.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상대가 박정환 구단이니까 또 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기사들끼리 하는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박정환 구단이 워낙 이 하위 랭커에게 잘 지지를 않으니까 네. 박정환 구단에게는 이기는 건 둘째치고 이길 찬스 한번 잡아보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네. 하나, 그 정도인데 오늘 이정우 구단 정도면 중반에 굉장히 잘 풀어냈거든요. 잘 만들었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100의 의도대로 차이가 좁혀진 부분은 크게 없죠. 그렇습니다. 끝내기에 있어서도 네. 이정 구단이 딱히 득을 본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박정환 구단이 이제 부자 몸조심으로 후퇴한 장면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어차피 이정우 구단이 마지막 이 좌변 하나, 흑도를 잡는 것보다 차라리 흑 2점 잡는 것이 더 깔끔하다고 보고 그쪽을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백이 득본 것이 없고 전체적으로 중반 이후의 이 마무리에서는 박정환 구단의 빈틈없는 이 끝내기가 돋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은 사람들이 이 박정환 구단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죠. 네. 물론 한국 바둑계 1인자여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또 박정환 구단이 이 중국 기사를 꺾으면서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한 것이 상당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모습을 기대하는 마지막 바둑 팬들이 상당히 하나, 많습니다. 둘, 셋. 박정환 구단이 올해 슬슬 시동을 걸고 있어요. 네, 중국 기사에게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지만 김지석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LG배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네. 또 현재 중국 갑조 리그에 활약하고 있는데 중국의 초일류 기사들을 상대로 거의 무적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단 한 판만 패했어요. 한국 바둑 리그도 전승이고요. 마지막 네. 최근 하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 페이스로 봐서 중국 기사들에게 현재 세계 1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박정환 구단을 꼽을 겁니다. 단지 이제 세계 1인자와 세계대 우승은 조금 다른데요. 네. 원체 이 중국 기사들의 층이 두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세계대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 6대4 정도 마지막 승부를 펼칠 수 있는 하나, 중국 기사들을 둘, 계속해서 셋, 이겨야 되니까 이제 그 넷, 부분이 조금 올 다섯, 뿐이지 여섯. 단순히 실력을 일곱, 놓고 비교를 해보면 여덟. 최근의 성적은 박정환 구단이 월등히 가장 좋습니다. 하반기에 또 세계대회들이 열리니까 박정환 구단 세계대회 2연패도 기대를 해볼 만해요. 네. 예전에 이 세계대회에서 이 중요한 순간에 중국 기사들에게 무너질 때에도 박정환 구단은 한국 바둑계 1인자 혹은 에이스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하나, 느낌과 지금의 둘, 느낌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정도의 페이스를 다섯, 계속 보여준다면 여섯, 2015년 일곱. 하반기는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초일류 기사들에게 박정환 구단이 분명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에 또 더욱더 이 박정환 구단이 세계대회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요. 박정환 구단이 마지막 하나, 한국 둘, 바둑계에서는 셋, 이 초일류 넷, 기사 중에 가장 어린 축에 다섯, 속하는데 여섯. 세계대회에서 박정환 구단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줬던 중국 기사 2명이 네. 박정환 구단보다 더 어립니다. 바로 중국의 판팅위 선수와 커지의 선수인데 그 선수들이 뭐 만만치 않은 선수이면 분명하지만 박정환 구단의 지금 페이스라면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올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박정환 구단이 가장 아쉬웠던 마지막 패배는 하나, 판팅이 선수에게 패배일 것 셋. 같아요. 넷, 당시에 다섯, 세계대회 결승이었고요. 네. 1대 3으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보다 3살이나 어린 기사이고 여러모로 충격이 컸죠. 또 매년 열리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컸죠. 네, 바둑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응시배는 4년에 한 번 개최가 되는 대회고 또 한국 바둑계의 오늘날을 이끌었던 대회입니다. 처음 세계대회로 마지막 창설이 되어서 이 하나, 조은현 구단이 둘, 우승컵을 셋. 들어올리고 이제 그러면서 한국 바둑계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무대가 옮겨졌죠. 아무튼 그 여러모로 뜻깊은 시합에서 패했기 때문에 당시에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박정환 구단과 판팅이 선수는 국내 팬들이 느끼는 이름값은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하나, 둘, 당시만 네. 해도 그랬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도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정우 구단이 막판에 이런 겁니다. 여기는 좀 양보하면 어떨까 싶은 곳을 두었는데 박정환 구단이 바로 그냥 선배님 안 됩니다 하네요. 끝까지 네.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뭐 물러선다고 해도 마지막 승부와는 관계가 하나. 없는 거죠.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것은 수익기의 정확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네. 그 기사 개개인의 기질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이 뭐 가볍게 안 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물론 둘, 수익기가 어렵진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넷, 한 수 빠르거든요. 네. 여섯. 지금 백이 이렇게 두고 하변을 단수 쳐놓고 먹여치고 중앙을 찝어가면 흙이 한 수 빨라서 수가 나지 않는데 박정환 구단 워낙 수익기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버텨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뭐 이젠 거의 정리가 됐어요. 네. 변화가 있을 만한 곳이 정말 없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참 오늘 바둑에서도 그런 면이 보입니다만 네. 하나, 초반, 중반 둘, 수익기, 중반 셋, 끝내기, 형세 넷, 판단 뭐 모든 면에서 다섯, 아주 여섯,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일곱,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여덟. 이런 기풍이 형성된 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네. 이 박정환 구단의 노력이 밑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역대 한국 바둑계에 있었던 모든 선수들 중에서 프로기사들 중에서 최고의 노력파를 꼽으라면 전 두 명을 꼽고 싶은데 박영훈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거든요. 네. 박영훈 구단은 아주 오랫동안 꾸준하게 노력하는 면에서 꼽고 싶고 하지만 그 강도로 본다면 박정환 구단을 따라올 자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마지막. 뭐 박정환 구단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위기 상황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 바둑계에서 과거 최고의 노력파로 꼽혔던 전대 1인자죠. 이창호 구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사석에서 물어봤어요. 이국수님은 정말 노력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겸손의 대답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네. 제가 또 한번 좀 직구전 질문을 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 조은현 구단의 내제자로 있을 때부터 새벽 2시까지 바둑돌 소리가 방에서 끊이지 않았다는 그런 이 증언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력파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네. 하나, 그 당시에는 그 시간에 집중이 잘 돼서 넷. 그때만 공부를 했다는 대답으로 네. 돌아왔습니다. 워낙 겸손한 기사니까요. 네.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 박정환 구단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뭐 박정환 구단을 역대 최고의 노력파로 꼽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얼마 전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내 노력은 질과 양이 다르다 이런 대사가 나왔었는데요. 네. 딱 박정환 구단이에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은 뭐 질도 최고고 양도 최고고 네.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네, 드디어 종국이 되었네요. 끝내기 수수는 길었지만 큰 변화도 없었고 오히려 이 박정환 구단의 완벽한 끝내기에 막혀서 차이가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백집이 35집이 났고요.
네, 흑집은 53집이 났네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었네요. 네. 역시 중앙 쪽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가장 큰 승부처였습니다. 중앙 쪽에서의 접전이 끝난 이후에는 박정환 구단이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이정우 구단을 제압하면서 3회전에 진출했습니다. 이정우 구단 아쉬움이 더 클 것 같은데요. 네. 좋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놓쳤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오늘 비교적 수월하게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래도 살짝 떨리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네.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중반에 이정우 구단이 아주 날카로운 반격을 보여주면서 한때는 흙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이 승부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움이고요. 네. 그 이후로에는 박정환 구단의 동무대였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이 명국은 계속해서 바둑왕전에서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